안녕하세요. 엄커TV입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 막말 때문에 이제 정말 질려요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정말 질릴 대로 질려버렸네요. 아무리 막말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분이시지만 그동안 12년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가 없네요. 저희 부모님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산에 가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언니한테 전화 왔을 때는 아니겠지, 장난이겠지 했지만 막상 병원에 가보니 더 이상 두 분의 미소를 볼 수가 없었고 그저 차디찬 부모님을 접한 순간 정말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에 까무라쳤죠. 그렇게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뜨셨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나도 따라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현실을 계속 부정하고 싶어서 부모님의 휴대폰으로 괜히 전화도 해보고 부모님이 사시던 집에서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러고 있으면 오시지 않을까 하면서요. 말도 안 되죠. 이미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언니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살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정신 차리라고. 언니도 힘들죠. 당연히. 그렇게 언니한테 의지하고 신랑한테 의지하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8살 된 이쁜 딸이 있습니다. 제 아이를 생각하며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와 언니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장사를 하셔서 늘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셨죠. 우리 자매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통장의 돈과 부모님의 집, 그리고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한테 남긴 집과 땅, 그리고 부모님 가게와 건물, 그리고 부모님의 보험. 상속 절차를 밟으면서 왜 이리 힘든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더군요. 이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 전화가 왔네요. 너 이제 괜찮냐 좀? 하시길래 이 양반이 웬일인가 싶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 막말 때문에 결혼하고 1, 2년은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삽니다. 자기 아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저는 죽일 년이 되고 제가 감기가 걸리면 그까짓 감기 때문에 알아놓냐고 핀잔을 주시고 저희 딸한테도 애가 잘 못하는 거 있음 너 외갓집 갔다 오더니 싸가지 없는 거 배워왔다고 외갓집 가지 말라고 하시고 제가 일을 해서 가끔 저희 엄마가 제가 늦게 끝날 때 제 딸을 봐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집에 전화도 없이 쳐들어오시고 저희 엄마에게도 함부로 대하셨죠. 거기다 저한테 니네 부모한테 왜 내 손녀딸을 맡기냐고 애 망치면 어쩔 거냐고 그런 말도 서슴지 않고 하셨죠. 아무리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됐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네요. 어머니가 막말할 때마다 대들고 했어야 했구나 라고 후회가 엄청 듭니다. 그랬으면 나한테 이런 말 하지 않았을 텐데. 괜찮냐 좀 하시더니 그 뒷말이 야, 너 얼마나 좀 챙겼냐? 많이 좀 챙겼냐? 니네 집에 너 하나였음 네가 다 받았을 건데 네 언니가 얼마나 가져갔냐? 하하하하. 처음에 네? 네? 했죠.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제가 계속 네 이러니까 젊은 애가 왜 말을 못 알아먹냐고 니네 부모 죽었으니까 니네 부모 재산 받았을 거 아니냐고 이러는 겁니다. 정말 머릿속에서 뭐가 딱 끊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냐고. 그러면 그동안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랬던 거냐고. 당신이 사람이냐고. 아무리 할 말 못할 말 분간을 못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은 지나가는 개똥개도 알겠다고.
가뜩이나 힘들어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내 자식을 위해서 그래도 살아야지 하고 참고 있는데 어머니가 뭔데 그렇게 말을 하시냐고, 말이 입에서 나와서 말이냐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울고 고함을 질렀어요.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기억도 나질 않을 만큼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거실에 있던 남편이 들어와서 전화기를 뺏을 때까지도 계속 소리를 질렀네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런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저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이미 전화를 끊고 진정 좀 하라고 하면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도 그 손을 뿌리쳐 버렸네요. 어느 정도 진정하고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아무리 어머니가 막말을 해도 저 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우리 언니와 저를 위해 평생을 사시다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어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저리 말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 결혼할 때도 시집에서 돈 한 푼, 아니 하다못해 금반지 하나 못 얻어 끼워봤습니다. 그래도 남편 하나 보고 그동안 내가 모은 돈, 남편이 모은 돈으로 작은 월세방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모아두면 뺏어가고, 모아두면 뺏어가고, 그럴 때도 한마디도 못하고, 화가 나도 말 못하고, 그렇게 12년을 살았습니다. 돈 안 주면 무슨 년 소리까지 들으면서 병신처럼 참았던 게 지금 와선 정말 후회가 됩니다. 차라리 그럴 때마다 난리치고 했으면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저렇게 말했을까요? 못난 저 때문에 돌아가셔도 저런 사람한테 막말 듣게 한 제가 불효녀 같습니다. 남편은 이성을 찾으라고는 하지만 그딴 소리는 이성이란 자체가 없는 자기 엄마한테나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산다고. 분명 당신 엄마는 내가 이혼하자고 했다는 소리 들으면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 부모 죽고 돈 좀 생기니까 그런다고 하겠지요. 안 봐도 훤합니다. 가서 당신 엄마한테 우리 이혼할 거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부모님한테도 무슨 년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시집 와서 별소리 다 듣고 살았다고. 이제 한계입니다. 저희 언니한테 이야기를 하니 저희 언니 제가 힘들고 할 때도 버팀목이 되어준 제 언니가 통곡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어찌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요. 언니한테도 미안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한테도 죄송합니다. 남편은 저를 자꾸 잡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 하나만 보고 못 살겠습니다. 내 딸한테도 미안합니다. 못난 엄마 때문에 이혼 가정에서 자라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여자란 이유로 할머니한테 사랑도 못 받고 자랐고 저런 막말 듣고 사느니 이런 게 낫다 싶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누구한테도 말 못하겠어서 그냥 여기에다 속풀이를 합니다. 정말 제 선택이 맞는 거겠죠? 어떤 결정이 맞다고 확신은 없지만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저 때문에 듣지 말아야 할 소리 들으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사연 여기까지고요.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베스트 댓글. 남편은 뭐하냐? 네 엄마 정신병원 안 데려가고 뭐하냐? 두 번째 베스트 댓글. 쌍년이 개년을 반말아 벼쳤나 말하는 거 왜 저따위야. 마음 같아서는 쫓아가서 정신 차릴 때까지 패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세 번째 베스트 댓글. 어머님은 죽으면 얼마나 남겨주실 건데요? 그이도 형제가 몇 명이라 나눠 먹으려면 몇 푼 안 되겠어요. 외동이면 혼자 다 받아 먹을 텐데. 근데 어머님, 돌아가신 막 빚쟁이들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남편이야 먼저겠어요. 미친 시어머니 밑에서 큰 게 죄지. 돈 가지고 지랄하면 유산은 재산 분할에 포함 안 된대요. 합의 이혼 못 하시겠으면 증거 확보 필수인 거 아시죠? 녹음기 하나 준비하시거나 스마트폰 녹음기 기능 있을 텐데 녹음하셔서 녹취 떠서 증거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이혼은 당장 무리겠어요. 화 가라앉히시고 언니네랑 딸내미 데리고 가까운 데로 여행 좀 다녀오세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